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 답을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무기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이 나올 때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고난이도 문제에서. 그럼 정부 실패 대응 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남들이 들으면 기본 이론반 수업인지 알겠어. 기본 이론반 수업. 얘가 기본 이론반 수업인지 알겠어. 남들이 들으면.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은 시장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요. 최대한해야 돼. 최소한에 그쳐야 돼. 이런 이론적 맥락을 물어보는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시장 실패 대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뭐예요? 직접 공급이에요. 직접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적 공급이라 그런다니까. 오케이. 가장 강력한 개입이죠. 그럼 가장 강력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돼? 확대해야 돼? 최소한에 그쳐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강한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기 때문에 최우적으로 해야 돼요. 도저히 시장에서 안 되는 거. 공공재. 자연 독점에서만 공적 공급이란 말이 옳은 지문인 거예요. 오케이? 자연 독점과 공공재에서만 공적 공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옳은 지문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공적 공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된다니까. 이것과 대응해서 그러면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다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다 외운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다 제대로 외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객관식은 많은 것을 어영부영 알면 떨어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맞다니까. 객관식은. 정부 실패 대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민영화로 하는 것과 민영화로는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민영화로만 가능한 게 뭐예요?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오케이.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내부성이 민영화로만 가능해요. 민영화로만. 그러면 민영화로 안 되는 게 뭐예요? 민영화로 안 되는 게 파생적 예부 효과고 민영화로만 가능한 게 뭐다? 사적 목표 설정이에요. 사적 목표 설정. 오케이. 사적 목표 설정. 지금 나한테 물어봐. 지금 시장 실패하는데 정부 실패를 물어보니까 대비가 안 돼서 말을 못했지. 이제 가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장 실패와 대응과 정부 실패 대응은 이 두 개가 핵심 키워드예요. 오케이. 갑시다. 가장 옳지 않은 거죠. 1번. 예부 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맞잖아요. 예부 효과죠. 예부 경제 효과는 뭐한다? 보조금이죠. 정부 규제가 맞아요? 정부 규제가 맞냐고. 아니 예부 경제 효과 보조금 주는 거 알겠는데 규제는 어디에 해당해? 피고가 규제예요. 피고가. 예부 불경제 효과가 있으면 벌금, 세금, 부담금을 주죠. 그게 피고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간접 규제잖아요. 그게 간접 규제예요. 썼던 김에 다 써봅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라. 아, 우리들이 너무 몰라서 지금 다 써주는 아니. 쓰고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를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편제가 이렇게 한다니까. 교재도 이렇게 돼 있고 수업 편제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니까 다시 우리가 간접 규제와 직접 규제로 나누잖아요. 그러죠? 간접 규제를 뭐라 그래요? 시장 유인적 규제. 직접 규제를 뭐라 그래요? 명령 지시적 규제예요. 그러면 내가 왜 쓰란 말을 안 하냐면 뒤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얘가 첫 번째가 뭐예요?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말한 게 전부 다 간접 규제예요. 벌금, 세금, 부담금. 그다음 시장의 선택에 맡기죠. 그러면 시장의 선택에 맡기는 게 뭐예요?
가공식품에 성분 표시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맞잖아요. 가공식품에 성분 표시하죠. 맞잖아. 후쿠시마에 또 뭐는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그 다음 공해 배출권. 오케이. 공해 배출권. 이 세 개가 간접 규제예요. 많죠? 법령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이렇게 법령 금지 허가. 법령 금지 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잖아요. 정부 규제는 뭐예요? 바로 피고예요. 피고. 외부 불경제 효과에서 세금, 벌금, 부담금. 이게 간접 규제, 규제입니다. 자연 독점에 대해서 공적 공급 혹은 정부 규제. 다 이거라니까. 자연 독점에 공적 공급은 옳은 점이야. 이거다니까 핵심은. 정부의 비대책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보조금이라는 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게끔 해주는 것도 보조금이에요. 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부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아니 직접적으로는 안 배우고 간접적으로 마크를 달아준 거예요. 마크. 오케이. HACCP. HACCP. HACCP가 다룰 거야. 무슨 규제예요? 관리 규제예요. 관리 규제는 과정을 규제하잖아요. 그럼 과정을 공개해야지만 정부가 그 과정을 점검해서 위험 요소가 없었다고 해서 이 마크를 해주잖아요. 이게 돈 얼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인증 마크를 보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주잖아요. 오케이? 좀 이따 봅시다. 좀 이따. 이런 것을 말하고 보조금도 맞고. 4번.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 공급. 답은 4번이에요. 공적 공급은 불안정 경쟁은 안 된다니까. 공공재와 자연 독점에서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들어요. 내가 지금 아주 시간을 둬서 설명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가서 문제 풀 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맞던가? 뭐야 이건 또 뭐든가? 아 진짜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를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다 그러지요. 실제 가서는 이거 안 되거든요. 우리는 수험생이지 학문하는 사람 아니야. 학교 가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학교 가는 게 목표. 핵심적인 것을 반드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9번 갑시다.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외하는 불안정 경쟁 시장 실패 맞습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 외부 경제 효과입니다. 손해, 외부 불경제 효과입니다. 전부 다 시장 실패입니다. 내부성은 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걸 내부성이라 그럽니다. 정부 실패입니다. 자, 3번이고 시장 실패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적 유도를 통한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오케이? 공적 유도가 뭐예요?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유인 전략을 쓰는 거고. 10번 갑시다. 공유제 비극입니다. 이제 봅시다.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됩니다. 뭘 통해서?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뭐?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인 경쟁을 통해서 사익이 공유로 연결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시장이 우수하다 그래요. 오케이, 사익이 공유로 연결됩니다. 사익이 시장의 경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시장 실패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 좋은데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사익을 뭐라고 그래요? 개인의 합리성이라 그럽니다. 공익을 집단의 합리성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시장 실패예요. 사익이 공유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의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두 번째, 이게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오케이? 공유주의 비극과 재수의 딜레마가 뭐예요? 시장 실패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1번부터 봅시다. 10번에 1번. 공유주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겁니다.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맞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정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공유주의 비극은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3번.
형평적 분배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지문은 행정학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옳은 지문이 아니라 항상 틀린 지문으로. 시장은 자본주의는 이 말이야.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것이 형평성을 제외하는 거야. 오케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지만 형평성을 제외하죠. 그럼 사회주의가 뭐예요? 형평적 분배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평적인 분배가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케이? 형평적인 분배가 비효율성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불안정 경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가 무슨 불안정 경쟁이야? 불안정 경쟁은 뭔데? 독과점.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고 11번. 주인과 대리인 간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들어요. 주인 대리인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만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다? 주인과 대리인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가 대등하거나 둘 다 정보가 없으면 주인 대리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인 대리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 아무리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도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이에요.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 인간 이기성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즉 뭐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전제돼야지 주인 대리인 문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정보를 대등하게.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대리인 너가 주인의 이익을 이해할 때 너의 이익도 많게 해야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은 보수를 받아요.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받아요. 그래서 주식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올리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일치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러고 하죠. 정리해놓으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주인과 대리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도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입니다. 오케이?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본인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무슨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이야. 이러면 훈장 줘야 돼. 훈장 줘야 돼.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바르고 국민의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어요. 훈장을 받아야 돼. 훈장을. 주인의 이익에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에 불리한 것을 아니까 실패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답 3번이고 4번.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됐죠? 12번 갑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거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X 비율성이죠. X 비율성은 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정부 실패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그 자체가 시장 실패라고 그러기는 좀 논란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자연 독점으로 가니까 시장 실패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13번 갑시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딱 이게 떠올려야 돼.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죠. 오케이?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의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제에서 나타나요. 공유제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잖아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재화가 공유제예요. 공유제. 안 써도 돼. 그 옆에가 바로 재화 유형 나오니까. 그러니까 27번에 그 표 보면 있잖아요. 밑에 해설. 그러니까 쓰지 말고 집중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습을 한번 꼭 해보라는 건 밑에 여러분이 써야 될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쓰라는 것만 써. 이건 쓰라 했으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쓸 필요 없죠. 재화는 그 옆에 표가 있으니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바로 공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불분명하죠.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예부 효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3번이죠. 부정적 예부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집단의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예부 효과를 내부화분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옳은 질문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부 효과라는 건 시장 예부로 나갔다는 거예요. 공짜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공짜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내부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유재산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들어요? 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디는 원칙이 뭐야? 원칙이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이게 바로 4번 질문이에요. 예부 효과를 내부한다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권을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딘이. 사유재산권을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엇을 해요? 규제잖아요. 규제.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예요. 7급에서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원칙이 규제고 예외적으로 사유재산권.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원칙이 예고 예외적으로 이게요. 오케이? 원칙이 예고 예외적으로 해.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올해 예상 문제. 뭐 우리 이제 엘리노 오스트롬 할머니께서 진짜 할머니예요, 이분. 흰머리가 하나, 검정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대단해. 그 연로하신 할머니가 전 세계 공유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다녔다는 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현실에 기반을 둔 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진짜 머리 검정색 하나도 없어요, 그 할머니. 엘리노 오스트롬이 뭐라고 그래요? A도 한계가 있고 A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A도 한계가 있고 A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 오케이? 그 공유지를 관련된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나 자발적으로 합의한 규칙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A도 한계가 있다. 오스트롬이 주장하는 것은 뭐한다?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로 보는 거죠. 오케이. 구성원 간의 자발적 합의. 오케이.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둬야 돼.